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영국의 로드스터가 여러분들을 멋진 목소리로 환영해 줬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 에스턴 마틴 벤티지 로드스터입니다. 사실 이 에스턴 마틴의 벤티지 모델이 제가 유럽 트랙과 유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쿠페 모델을 굉장히 상세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영상에 대한 반응도 아주 뜨거웠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벤티지가 저에게도 좀 뇌리에 박혔던 이유는 그동안 에스턴 마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브랜드 이미지마저도 완전히 리셋을 한, 뭔가 젊어지고 정말 제대로 이제 F1을 하는 브랜드다운 그러한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. 그 전까지 에스턴 마틴은 약간 다른 의미의 패션카였어요. 진짜 뭔가 좀 격식을 갖추면서도 스포티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라는 어떤 이미지와 약간은 올드한 이미지도 분명히 존재했는데, 이 벤티지가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소했습니다. 영국이야말로 이 로드스터가 가장 필요한 나라이자 가장 로드스터를 사랑하는 나라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투시터에 정말 작은 저 캔버스 탑을 벗겨내면 위로 아주 청명한 이런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진짜 매력적인 모델을 아주 딱 좋은 시기에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파워트레인 쿠페 모델과 동일합니다. 665마력, 그리고 사실상 이제 AMG와 공용으로 쓰고 있는 V8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배기량 대비 트윈 터보인 걸 감안했을 때도 출력을 과하게 뽑아낸 게 아니죠. 하지만 토크는 정말 넉넉하게 뽑아냈습니다. 사실 그래서 뭔가 700마력 이상의 버전은 추후에 나올 약간의 스페셜 에디션을 위해서 아직은 꼭꼭 호주머니에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, 동시에 이 정도 출력에서 과연 우리에게 더 높은 토크와 더 많은 마력이 필요할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숫자보다는 모든 RPM에서 매 순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보글보글거리는 V8 사운드가 아닐까 싶거든요. 터널이 왔으니까 사운드부터 한 번 더 듣고 갈까요? 최근에 아이오닉 6N의 가상 사운드를 제가 막 좀 너무나도 완벽한 세계관이다 라면서 칭찬을 했는데요. 아이오닉 6N에는 결정적으로 휘발유 냄새가 빠져 있었죠. 진정한 배기음은 이 휘발유 냄새와 같이 맡을 수 있을 때, 저 배기가스의 향취와 같이 곱씹어 줄 때 완벽한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벤티지 로드스터는 쿠페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자랑합니다. 자, 이렇게 루프를 내리고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면 정말로 한 마리의 백조가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도 들죠. 네, 루프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이 뒤쪽에 있는 이 약간 새롭게 생긴 노치 부분이 꽤나 길게 빠져나오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주는 이 느낌이, 새로운 이 뒤쪽에 있는 데크의 느낌이 기존의 벤티지와는 확실히 또 다른 아주 납작하고 넓게 펴져 있는 굉장히 좀 특별한 탈 것의 느낌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컨버터블이 탑을 올렸을 때 내렸을 때의 그 원래 쿠페 라인과 달라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완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, 이 벤티지만큼은 탑을 내렸을 때의 새로운 이 뒤쪽의 라인들도 아주 예쁘게 잘 뽑아낸 것 같고요. 르망 백팩이 오늘 이 벤티지의 외장 컬러와 너무나도 찰떡궁합이네요. 보시다시피 탑은 7초 이내에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. 별도의 커버가 존재하지 않고 간단하게 Z 형태로 접히는 폴더 형식의 이 루프탑을 가지고 있습니다.
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도 가장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고, 그리고 또 개구분 면적을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. 컨버터블 탑이 올라간 로드스터 버전은 쿠페 버전 대비해서 약 60kg 정도 몸무게가 늘어납니다. 이 탑의 무게라기보다는 중간중간 셰시의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뒤틀림 강성을 보강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강성제들이 애드온 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무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로백은 3초대 초반입니다만 최고 속도는 여전히 320 이상을 달려냅니다. 그런데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 최고 속도 영역으로,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Y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250 이상부터 300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 고속 영역대가 좀 감동입니다. 그 속도를 뭐라고 달리느냐라고는 반문하지 마세요. 이 차들은 원래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잉여 구간에, 그리고 그게 혹은 럭셔리라고도 불리우는 그 구간의 성능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새 머리를 싸고 만드는 결정체니까요. 어쨌든 250에서 300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의 이 고출력 자동차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공기의 벽을 뚫는데 굉장히 좀 온 힘을 다 쏟아내 부어야 되는 그러한 느낌들이 들거든요. 그런데 벤티지는 좀 달라요. 300 이상을 초과해 나가는 그 순간에도, 그리고 쿠페가 아닌 이 로드스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공기의 그 밀도 높은 그 층을 쐐기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 노즐을 가지고 위아래로 쫙 틈을 비집으면서 매끈하게 공기층을 빠져나가는 화살촉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가속을 해 나갑니다. 그래서 응당 6,700마력대 차량들이 가속력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 시점에도 속도계는 놀랍게도 같은 템포로 300, 310, 320까지 도달하게 됩니다.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그냥 벤티지는 보았을 때 약간 그 슈퍼카의 아우라는 아니잖아요. 아벤타도르 같은 차가 아니고, 생긴 것도 사실상 막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아주 육감적이고 늘씬하게 잘 빠졌지만 약간 볼륨감이 있는 그런 좀 클래식 로드스터의 형상에 가깝습니다. 그런데도 이 차가 그 고속에서 그렇게 너무나도 상큼하게 속도를 붙이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. 네. 300km를 6단 기어에서 돌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모든 영역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매끄럽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처리해내버려서 제가 진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에스턴 마틴의 단순한 막내 모델이 아니구나. 이 차에도 역시 어마어마한 에어로다이나믹의 최적화가 되어 있구나.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와, 이 양쪽에 나와 있는 저 아웃사이드 미러 있잖아요.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저 미러의 면적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적당하게 최소한의 면적에서 아주 부드럽게 둥글려 놨습니다. 그리고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저 줄기 부분 있잖아요. 저기도 흡사 F1 머신의 그 푸시로드의 그 로드 형태처럼 그 표면의 어떤 그 쉐입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약간 필요한 부분에서 각을 주고 커브를 주면서 꺾어 놓은 듯한 이러한 느낌을, 이걸 왜 이제야 봤지?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. 흡사 저 사이드 미러마저도 뭔가 고속에서 다운포스를 살짝 최소한의 드래그의 증가를 가지고 다운포스를 만들어줄 것 같은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로 기능하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모습이에요. 어쨌든 고속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주행 감각은 탁월합니다. 오히려 이 저속 구간 100km 이하의 구간에서는 뭐야, 에스턴 마틴이 원래 이렇게 좀 단단했었나? 911보다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쿠페 모델을 탈 때보다 로드스터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. 분명히 로드스터를 더 단단하게 조일 일은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트랜스미션 마운트라든지 이런 그 파워트레인이 걸리는 부분들도 마운팅이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보통 로드스터로 오면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약간 더 루즈하게 풀어놓는 그런 공식을 따르는 건데, 승차감만큼은 마냥 부드러워진 느낌은 아니에요. 특히 전륜보다 후륜 쪽의 댐핑 압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저 큰
325mm의 광폭 타이어가 뭔가 그 요철을 쿵쿵쿵 때려주고 지나갈 때에는 엉덩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바운스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데일리로 쓰는 데에 불편할 거냐라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합격점의 최소 기준은 만족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요즘 911이 워낙 승차감이 좋아졌으니까. 벤틀리의 GTC나 포르쉐의 911이랑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승차감은 조금 더 거칠기는 합니다만, 근데 원래 이 벤티지가 이번 모델은 특히나 그 날것의 느낌, 명확 또렷한 그 느낌을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순수한 드라이버스 카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을 볼 때에는 에스턴 마틴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. 약간 그런 느낌들을 의도적으로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 조율을 맞췄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. 자, 이 차량에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 차 시동을 걸면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서 시작을 합니다. 네, 이 차는 그냥 스포츠가 디폴트예요. 네, 노멀 모드가 없습니다. 그냥 시동 걸면 스포츠예요. 그리고 스포츠 모드 위쪽으로 스포츠 플러스,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벤티지 쿠페 모델을 가지고 드리프트를 신나게 할 때 썼던 트랙 모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 고출력 차량, 미끄러운 길에, 비 오는 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웨트 모드,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커스텀 모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일반 도로에서 타고 다닐 때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해봤는데요, 사실상 걸을 타선이 없어요. 트랙 모드로 놓으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단단해지는데, 서스펜션만 다시 한번 눌러서 컴포트하게 풀어주면 이게 공도에서 탈 때 가장 미소가 많이 띄어지는 그러한 모드인 것 같아요. 자, 에스턴 마틴 벤티지 저 와이퍼를 한번 작동을 해봐야죠. 자, 영덕대게가 당기네. 뭔가 개의 앞다리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아요. 뭐 하나 특별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자동차입니다. 트랙 모드로 오게 되면 배기관의 모드 이름도 노멀이 없습니다. 그냥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되어 있어요. 정말 모든 게 다 스포츠가를 기본으로 합니다.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 배기에서도 배기음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배기관 버튼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프트탑 개폐 버튼입니다. 이걸 누르게 되면 비로소 배기음이 3단계 최종 버전으로 커지게 됩니다. 그렇지. 배기음은 이렇게 랜덤하게 뭐 어떤 팝앤뱅이 터질지 모르게 남아줘야 진짜 재미죠. 꼭 RPM을 거칠게 높이지 않아도 2000rpm 4단에서 묵직하게 가속할 때 나는 이런 사운드도 좋고요. 4000rpm 중역대에서 3단으로 밀 때 이런 사운드도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완전하게 크루징 모드로 기어를 최대한 끝까지 올리고 극저속 RPM으로 그냥 둥둥둥둥둥둥둥 밀면서 나가는 에코 주행할 때에도 여전히 탑을 내렸다는 가정하에 지금 배기관에 초당 몇 리터의 배기가스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변속기의 변속 반응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. 영국차 중에 이 변속 속도는 정말 맥클라렌이 넘사 수준이기는 하고요. 에스턴 마틴은 그에 비한다면 그냥 딱 평균치, 평균치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느 영국 스포츠카들이 그렇듯 이 에스턴 마틴도 주행을 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소소한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어제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기름을 못 넣고 20분 동안 주유소에 묶여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주유구가 열리지 않았어요. 네, 이 벤티지 오너분들이라면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미리 대처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유소에서 주유구가 열리지 않을 때, 네, 지금 이렇게 차 문을 보통 잠궜다가 열게 되면 사이드미러도 펴졌죠.
그런데 이 문고리가 조석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원래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문고리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조석 쪽은 문고리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않죠. 이런 상태가 되면 조석 문도 안 열리지만 주유구도 열리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조석 문이 나올 때까지 언락을 눌러줘야 되는데요. 자, 해결 방법. 일단 문을 연다. 연다. 저 고리가 한번 나오게끔 요걸 한번 건드려 주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언락 상태로 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 주유구도 열리게 됩니다. 어이없죠? 어이없지만 확실하게 먹히는 방법이니까 벤티지 오너 되실 분들은 요거 기본 상식으로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업데이트로 고쳐질 확률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냥 네,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국차는 그런가 보다 하고 타시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로드스터니까 탑을 잡고 달릴 때 뭐 약간 찌그덕거리는 이런 소음들, 비록 신차이기는 해도 그러한 소음들은 영국 자동차, 특히 영국 스포츠카들을 탈 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관대하게 마음을 먹고 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영국 스포츠카를 구매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관대해지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냥 그럴 수 있어. 근데 영국 차량들은 뭔가 그런 빈틈과 허점이 태생이야. 매력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싫으시면 독일 스포츠카를 사시면 되고요.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RPM을 올리고 주행에 집중할 때만큼은 그런 사사로운 걱정거리들은 모두 사라집니다. 그리고 완벽하게 드라이빙에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만들어줘요. 와, 약간의 운전자의 실수가 있을 때에도 와, 이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트 S5는 아량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품어줍니다. 조금 실수했니? 조금 거리 계산을 못했니? 내가 나머지 부분들은 커버해 줄게. 정말 이 엑셀의 끝을 톡톡 건드려주면 그때마다 순간순간 뒷바퀴의 궤적을 엉덩이를 바깥으로 툭툭툭 밀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빠른 토크의 전달 감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오른발로 엉덩이를 돌린다, 필요한 만큼 각도를 조정한다라는 그 후륜구용 차를 타야 되는 그 기본적인 명제에 아주 충실한 모델인 거죠. 엉덩이를 돌려버려. 진짜 특이한 느낌이에요. 뭔가 이 뒤쪽이 나르고 카운터가 들어가게 되면 전륜이 땅 위에 못을 박는 듯한, 스파이크를 박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끈적끈적한, 하지만 약간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본드로 타이어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? 분명히 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겉도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입니다. 초강력 본드가 발바닥에 아직 말라붙지 않은 상태로 끈적끈적거리는 상태로 땅을 딛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하지만 신기한 건 그 와중에 이 정보, 이 타이어에서 오는 그 정보의 피드백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. 정확히 여전히 이 차의 앞머리가 어디로 지나갈지에 대한 그 궤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. 분명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. 뭔가 나한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초능력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진짜 충격 포인트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넙대에 대한 자동차가 되게 컴팩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죠. 에스턴 마틴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네, 이 운전자 시트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몸을 고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이거는 조절을 좀 해도 저는 여전히 약간 시트 안에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
제 차가 아닌 남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앞쪽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프론트 엑셀 리프트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나중엔 좀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와, 네, 이 거대한 엔진룸을 열어서 보여드린 이유, 이 에스턴 마틴 벤티지가 보여줬던 그 주행 감각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. 엔진은 완벽한 프론트 미드십으로 뒤쪽으로 물러나 있고요. 보이세요? 기본 메인 프레임이 알루미늄 본딩과 깎아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틸이 아니고 통 알루미늄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. 네, 여기에 조절식 댐퍼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더블 위시본, 네, 이 가변 댐퍼와 더블 위시본의 어퍼함이 이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. 네, 이 로어암과 그 어퍼함의 형상 자체가 그 스티어링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좀 크게 허용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가도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살짝 좀 떠가는 느낌으로 그 진동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형태로, 하지만 노면 추종성을, 그 불안함과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스테빌리티를 극단적으로 끌어높인 그러한 형태의 현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, 이 현가 쪽도 보시면 진짜 다 예술입니다. 네, 이 차를 보고 911을 보면 911이 그냥 평범한 양산차처럼 보일 거예요. 네, 이 차는 정말 설계 구조부터 제대로 이를 갈고 만든 느낌이 납니다. 벤츠에서 받은 페드로 코스타가 마지막으로 파이널 인스펙션을 한 V8 트윈 터보 엔진은 여기 아래쪽에 순행식 열 교환기 인터쿨러를 좌우에 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핫V 방식이거든요. 터빈을 뱅크 사이에 놔서 굉장히 반응성을 좀 끌어올린 방식인데, 이렇게 되면 정말 핫V, 가운데 엄청 뜨거운 터빈들이 열기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단열 처리들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, 여기 보세요. 여기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냉각 채널이 있습니다. 이 냉각 채널은 여기에 후드를 닫으면 이쪽에서부터 공기를 쭉 끌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 부분은 전면 그릴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저 라디에이터 쪽으로 일부 주행풍을 건너주고, 나머지는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에어 필터와, 그리고 터빈을 식혀주기 위한 이 센터 스쿠프로, 센터 스쿠프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 턱을 막고 이 터빈 쪽을 식혀주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기능을 하는 냉각용 후드가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후드는 정말 가벼워요. 네, 이렇게 큰 면적이지만 아주 사뿐합니다. 여기까지 보면 에스턴 마틴 진짜 패션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머쓱해질 정도로 내 외부가 다 진심인 자동차입니다.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 벤티지만의 고유한 주행 감각은 또 이 경쟁 차종들하고 딱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마틴만의 확실한 매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도 벤티지 오픈탑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드라이브를 가고 싶으신가요? 저희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